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함수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함수 부분인데요. 자, 함수 부분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수 특강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거의 한 20가지 정도를 함수를 다뤄봤는데 어땠습니까?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자, 저만 재밌습니까? 자, 항상 재미를 가지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서 열심히 잘 달려오실 거라고 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꿔서 제가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서 자,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엑셀을 다루고 액세스를 다루고 파워포인트를 다루면서 키보드를 좀 더 편하게 또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엑셀에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엑셀의 달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달러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고 이제 수업 뒷부분에 엑셀의 고급 함수와 그리고 XSS 다루는 함수 몇 가지까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제가 잠시 갖고 와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자, 함수 특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달러의 의미와 그리고 고급 함수 그리고 XS에 관련된 XS에 관련된 그 함수 몇 가지 도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그 첫 번째 엑셀 화면을 띄워놓고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 그 강의실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 강의실에 오른쪽에 보면 다운 버튼이 있으시죠. 그 다운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예제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제 파일을 보시면서 따라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이다. 자, 이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엑셀에서 숫자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1 엔터, 2 엔터, 3 엔터, 4 엔터 이렇게 입력하시는데 이 엑셀을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1이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다 복사가 돼요. 그쵸? 자, 그런데 이번에는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키보드의 컨트롤 키, CTRL,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숫자가 이렇게 1씩 증가하면서 1, 2, 3, 4, 5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자, 엑셀이 기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를 내가 연속적으로 입력을 하고 싶다. 자, 이럴 경우에는 2와 4를 둘 다 이렇게 블럭 지정을 한 상태에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자동으로 2, 4, 6, 8, 10 이렇게 2의 배수로 증가시켜서 숫자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에서 굳이 많이 활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를 공부하면서 엑셀에 이 정도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무정보, 그러니까 비슷한 그 텍스트가 반복으로 이제 입력이 돼 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보세요. 자, 사무라고 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사무, 엔터, 정보, 엔터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자만 치면 자동으로 사무가 나와요.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사무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럼 그대로 엔터. 자, 정자만 치면 자동으로 정보가 나오죠. 그대로 엔터. 사 엔터, 정 엔터, 정 엔터, 사 엔터, 사 엔터, 사 엔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데이터를 다 입력해 놓고 계산의 결과만 묻는 형태의 시험도 상당히 많아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중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은 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엑셀 화면을 깨끗한 화면을 띄워놓고 거기에 데이터 입력부터 계산해서 출력까지 모든 작업을 다 해야 되는 시험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배워나가서 실전 모의고사 5회 정도까지 풀어보면 와, 정말 괜찮은 자격증이다. 내가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엑셀, 액세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드실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가 상당히 괜찮은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많은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문제지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반 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영타나 한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타이핑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인터넷 세상이고 또 많은 채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 숫자를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키보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키보드에 보시면 키보드의 이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 패드가 있죠. 그죠? 숫자 패드. 이 숫자 패드를 이용해서 숫자를 좀 빠르게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세 손가락입니다. 자, 이 세 손가락을 여기 1, 2, 3 부분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딱 갖다 놓고,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엔터 칠 때는 이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엔터.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적혀 있는 1542, 3458, 2548, 3214라는 데이터에 있죠.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제가 무슨 뭐 기타 들고 있는 것 같다. 그죠? 보세요. 1542 엔터, 3458 엔터, 2548 엔터, 네, 틀렸네요. 그죠? 3214 엔터, 2510 엔터, 3692 엔터, 2154 엔터, 25887 87 네, 그죠? 자, 이렇게 제가 좀 실수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게 넘나키가 눌러졌어요. 그죠? 2587 엔터, 3254 엔터, 4525 엔터. 어떻습니까? 자, 숙달이 안 돼서 한 번만 더 해보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키보드를 들고 입력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불편한 감은 있지만 제가 이 키보드의 숫자 패드를 전혀 제 눈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보지 않고 엑셀 화면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틀림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훈련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자세가 좀 어정쩡하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1, 2, 4, 5, 3, 4, 5, 8, 2548, 3214, 2510, 3692, 2154, 2587, 3254, 4525 하나가 틀리긴 했지만 그쵸? 좀 빠르게 입력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키보드를 놓고 세 손가락으로 1, 2, 3, 4, 5, 6, 7, 8, 9 엔터 이 연습을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좀 해주시게 되면 숫자 입력할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질 거니까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를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기초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구구단 자동 입력이라는 시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뒀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구구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212, 224, 236에서 2918 그리고 9981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구구단을 여기가 단수고 여기가 승수라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는 하고 난 다음에 얘 클릭하고 B15 클릭하고 곱하기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클릭을 아래쪽으로 했다 보죠. A17이 아니라 자, 이 부분을 지우고 자, 얘를 클릭해서 엔터를 치면 이 1은 2 하면서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엑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 오른쪽 하단에 이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는 게 엑셀의 장점이죠. 근데 뭔가 이상하다 그죠? 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자 우리가 원하는 그 1은 2부터 시작해서 9981까지 나오기를 원했는데 이상한 숫자와 에러 메시지가 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다시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얘를 클릭하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이 파란색의 B15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의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서 B$15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B$15로. 그리고 이제 A16에 있는 D에 있는 이 주소를 갖다 놓고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이번에는 세 번 누를게요. 세 번 눌러서 $A16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A16.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9981까지 바로 나오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sumif라는 함수라든지 하면서 랭크, 그러니까 순위 구하는 함수를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자, 달러는 랭크와 sumif는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달러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달러의 의미를 구구단 예제를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달러를 내가 원하는 데 마음대로 붙일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자, 얘를 일단 클릭해서 주소를 한번 뜯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원래는요, 여기 B15라는 셀이라는 것은 이 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 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까만색 십자가를 만들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1 셀이 있으면 A1 셀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얘가 A2, A3, A4 이렇게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 A가 B, C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엑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B15 셀이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 이 2가 3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라는 게 C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셀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얘가 15에서 16, 17로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라는 숫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여서 달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고정시켜라. 그러니까 증가시키지 말게 하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5라는 것을 16, 17, 18로 이게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15 앞에는 달러를 붙이고 B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았던 이유가 B는 C, D, E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B 앞에는 달러를 붙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이 A16이라는 셀 보세요. 이 A16이라는 셀은 이 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셀은 우리가 여기서 까만색 십자가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 이 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밑으로 드래그 했을 경우에는 얘가 16에서 17, 18, 19, 20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만 2, 3, 4 이것을 곱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 앞에 달러를 붙여준 거예요. 16은 17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안 붙여준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구구단을 81까지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자, 달러의 의미가 뭐다? A 앞에 달러를 붙이게 되면 A를 고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기 핸들 까만색 십자가에서 드래그 했을 때 A가 B로 안 바뀌게 하는 거고, 자, A1 셀에 만약에 있으면 숫자 앞에 이 1이라는 숫자 앞에다가 달러를 붙였을 경우에는 밑으로 드래그 했을 때 이 1이 2, 3, 4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숫자 앞에 달러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달러를 붙이는 방법은 특정한 셀 하나 만약에 A1을 입력해 놓고 난 다음에 나는 달러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에 F4번 키가 있어요. 그죠? F4번 키. F4번 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둘 다 달러가 붙어버려요. 어떻게? 달러 A, 달러 1 이렇게 바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키보드에 F4번 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이 둘 중에서 달러가 하나가 사라져요. 뭐가 사라지는지를 눌러보면 알아요. 하나가 사라지고 또다시 한번 F4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번 어떻게 된다? 또다시 한쪽 부분의 달러가 사라지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또다시 F4번 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미의 셀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B15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15 셀을 이렇게 블럭 지정해도 되고 커서만 갖다 놔도 돼요. F4번 키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니까 달러 B 달러 15가 되죠. 한 번 더 F4번 키 누르면 B 달러 15가 되죠. 한 번 더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B 15가 돼요. 또 한 번 더 F4번 키를 누르면 B 15가 되죠. 그러니까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는 자동으로 붙여주고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달러를 붙여줘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쵸? 자, 그렇게 달러를 붙여주는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썸이프나 랭크 같은 경우는 전체 범위에 F4번 키 한 번 눌러서 모두 다 달러를 붙여주면 되고 썸이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F4번을 3번, 2번 누르면 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방법대로 썸이프를 쓰게 되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구구단 자동 입력을 통해서 달러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뭐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무자동화 실기시험 치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달러 의미는 이렇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 중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급 함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이 다운받으신 이 파일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 달러 의미 파악을 위한 구구단 세트 옆에 고급 함수 사용 예제가 있고요. 그 옆에 고급 함수 사용 예제에 대한 정답까지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고급 함수 사용 예제 파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고급 함수 사용 예제 정답을 통해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만든 예제인데 학생 장학금 현황이라는 예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학번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네 자리 숫자의 학번, 그 다음에 성명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각 학년이 뭐 4학년도 있고 한데 제가 예제를 좀 어거지로 만들었습니까? 뭐 7학년도 보이네요. 8학년도 보입니다. 이런 것 갖고 따지지는 마세요. 제가 하나의 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형태니까. 뭐 8학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공은 사무 자동화 전공이 있고 정보 처리가 있고 정보 보안이라는 전공이 있네요. 자, 성적, 이거는 뭐냐면 장학금 현황이기 때문에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각각 사람들이 이만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장학금이라 해서 근로를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또 장학금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장학금은 이 성적과 근로를 합한 장학금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두 개 합한 값이 이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고 같은 경우에는 학년에 따라서 뭐 이렇게 뭐 우수냐 보통이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 계산에 나오면 보면 되겠지만 아무튼 이 홍길동이라는 학생은 우수라는 학생이고 신사임당은 보통이고 그리고 이도 이사는 최우수고 또 우수고 이렇게 비고에서 우수냐 최우수냐 보통이냐가 이렇게 구분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 예제를 갖고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함수를 다뤄볼 건데 최근 우리 사무자동화 실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조금 까다로운 함수였어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대한 함수는 아래쪽에 이렇게 문제가 지금 보이겠지만 학년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인데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우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시험에 기출됐던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파악을 해보냐면 각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의 개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에 동그라미 1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이렇게 딱 받자마자 이거 저기 프리퀀시 함수를 써야 되는데 나는 프리퀀시 함수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그럼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못 푸는 건가? 포기를 해야 되나? 하고 빈칸으로 남겨두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 빈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약에 엑셀에서 그래프를 만들어라 이랬다. 그러면 그래프를 못 만들잖아요. 못 만들면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문서 미완성으로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해서 내가 프리퀀시라는 함수를 못 쓰겠다.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 안에다가 정답을 넣어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정답, 프리퀀시를 내가 못 쓴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꼼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프리퀀시를 못 쓴다. 그럼 여기 정답이 뭐냐? 정답을 못 찾느냐? 아니거든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각 학년에 해당되는 학년의 개수를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3이라고 적혀 있고 분포를 나타낸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분포. 무슨 말이냐면 여기 1번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3학년 밑으로가 몇 명이냐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3학년 밑으로가 3학년을 포함해서 한번 볼게요. 3학년, 그 다음에 얘도 3학년, 얘도 3학년, 얘는 2학년. 그 말고 없죠?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아, 여기에 정답이 4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자, 이거를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6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6을 포함해서 6 이하를 찾아보죠. 3 이하는 포함됐으니까 6 이하는 뭐가 있어요? 4.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4.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6 이하죠? 아, 그러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5개니까 이게 정답은 5가 와야 되는 거구나. 그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얘는 9라고 적혀 있으니까 9 이하인 것은 8과 7 두 개죠. 아, 여기는 2가 와야 되는 거구나.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문제다가 다 파악했어. 그 문제제 연필로 막 적는 거야. 그죠? 자, 적고 난 다음에 4, 5, 2가 답이죠. 그럼 여기다가 4 엔터, 5 엔터, 2 엔터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정답이 맞아 틀려요? 정답이 맞잖아요. 그쵸? 이 정답이 맞아요. 그러면 이거 감점 없어요. 왜? 우리 사무자동산업기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쇄물로만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장한 파일로 절대로 채점을 안 해요. 인쇄물로만 채점을 해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얘를 함수를 썼냐 안 썼냐? 뭐 프린트하니까 알 수가 없다. 답이 다 맞잖아요. 그럼 감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씩 보이시죠? 자, 잠깐만 화면을 스크롤 시킬게요. 3번씩에 보면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3번은 비고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장학금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해서 이 3번에다가 함수를 써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3번의 답을 내가 구할 수가 없어서 함수를 못 써서 답을 못 구하겠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수동으로 어떻게든지 계산을 해서 이 안에 답을 직접 쳐넣었다는 얘기예요. 타이핑을 해서.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3번 계산식을 sum product, is number,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성하시오. 그 구성했는 결과를 여기에다가 함수 사용법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적으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인쇄물로만 채점하는 그 허점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함수를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주어진 문제에서 딱 하나 정도를 저렇게 표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sum product, is number, find 함수를 전혀 사용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만보면 여기에 3번 답이 뭐냐면 비고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장학금의 합계라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답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자, 화면 올려서 자 보세요. 비고가 우수이거나 최우수, 우수 얘네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얘네들의 뭐야? 얘네들의 장학금의 합계죠. 그러면 얘네들의 장학금의 합계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다 더합니다. 수동으로 다 더하는 방법도 일일이 또 계산기 꺼내가지고 다 더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하게 되면 화면 아래쪽에 합계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지금 여기 마우스로 클릭 했잖아요. 얘도 클릭했잖아요. 그러면 이 클릭했는 블럭 지정된 부분에 대한 합계가 엑셀 화면 아래쪽에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332000이죠? 그죠? 자, 그러면 확인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이렇게 332000 엔터 이렇게 치잖아요. 자,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쳤기 때문에 프린트하면 이 부분의 답이 제대로 맞게끔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감점이 있다 없다? 감점 없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의 수식을 뭐로 썼는지에 대해서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넣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있어요. 감점 얼마? 제 생각에 많아봐야 3에서 5점. 감점 기준은 공단 측에서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점 감점인지 알 수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에서 5점 정도 감점을 받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함수를 몰라도 수동으로라도 그 어떤 방법을 썼어라도 여러분들은 심지어 이런 거 계산기. 자, 계산기 한번 띄워볼게요. 심지어 계산기를 띄워서라도 계산기. 자, 이렇게 계산기 띄울 수 있죠. 우리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 있어요. 띄워서라도 수기로 계산을 했어라도 정답만 쳐넣으란 얘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정답만 넣게 되면 그 부분이 출력되기 때문에 감점이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함수 특강 시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데이터를 보란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자, 1번부터 자, 이게 4, 5, 2 답이 나왔지만 여기에 뭘 쓰라는 얘기예요? frequency라는 함수를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frequency라는 함수는 배열 함수입니다. 자, 배열 함수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 셀 한두 개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셀을 블럭 지정해서 거기에 있는 답을 동시에 끄집어낼 때 배열 함수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은 요 세 개를 다 블럭 지정을 합니다. 답이 동시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배열 함수를 쓸 때는 그 전체에다가 답이 동시에 나오게 할 때는 일단 블럭 지정 3개의 칸을 블럭 지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씁니다. 는하고 frequency. 자, 프리퀀시를 함수니까 FRE까지 쓰고 프리퀀시 스펠링을 모르겠어. 모를 필요 없죠. FRE까지만 딱 치면 여기 밑에 나오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보니까 밑에 설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데이터 어레이, 두 번째는 BINS 어레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데이터 어레이가 뭐야? 전체의 데이터죠. 얘네들 전체를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분포에 대한 이거 369 요거 3개 됩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그 다음에 그냥 엔터 치는 게 아니라 배열 함수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자, 볼까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이렇게 탁 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4, 5, 2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시잖아요? 자, 어떻게 한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블럭 지정하고 난 다음에 수식을 다 입력한 다음에 는하고 프리퀀시 가로 열고 학년 전체의 범위, 그리고 콤마 찍고, 그리고 분포에 대한 전체의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 치는 게 아니라 키보드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프리퀀시 함수를 쓰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프리퀀시 함수를 내가 못 썼다. 그러면 수동 계산해서 4, 5, 2라는 답을 넣을 수 있죠? 쳐넣을 수 있죠? 근데 이 프리퀀시 함수를 밑에 복사란 말이 없었다. 그럼 감점 전혀 없어요. 자, 요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함수 사용해서 4, 5, 2라는 값을 우리가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2번은 밑에 문제를 볼까요? 보니까 각 항목별로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sumif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sumif 함수는 하시고 sumif 갈로 열고, 자, sumif는 첫 번째가 뭐야? 조건의 범위. 자,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고, 이 조건의 범위는 변하면 된다 안 된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한 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여줍니다. 그죠? 자, 그리고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뭐야? 계산할 조건, 그죠? 조건을 클릭한데 여기가 클릭이 안 되잖아요, 왼쪽이, 그죠? 클릭이 안 되면 아무 때나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숫자가 변해야 되거든요. 지금 16, 17, 18로 변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 몇 번? 이게 D16이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여기서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F4번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16은 17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D 앞에만 달러를 붙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콤마를 찍고, 자, 이번에는 뭐야? 계산할 범위 전체. 자, 이 계산할 범위 전체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D16과는 반대죠. 그죠? 16 앞에, 그러니까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F4번이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두 번. 숫자 앞에 달러가 붙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를 찍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전체의 계산식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sumif 사용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sumif 쓰는 방법은 sumif 쓰고 첫 번째 갈로 열고 첫 번째에서는 조건 전체의 범위, 그리고 F4번 한 번, 그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조건의 범위. 그죠? 조건의 범위 잡고 F4번 몇 번? 3번. 그리고 콤마 찍고 마지막에 뭐야? 계산할 데이터의 범위. 그리고 F4번 몇 번? 2번. 그러니까 sumif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if 계산을 했고요. 근데 선생님, sumif는 그러면은 꼼수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 꼼수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꼼수 무슨 말이냐? 사무자동화의 합계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 사무자동화에 대한 이거에 대한 합계가 얘가 나오는 거죠. 이거 수동 계산 가능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처리에 대한 합계니까 이거 정보 처리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이게 정보 처리니까. 근데 정보 보안에 대한 합계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합계가 요거 3개에 대한 합계가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수동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달러도 모르고 sumif도 모른다. 그러면은 손발이 고생해야 되겠죠. 몇 번 이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9번을 수동 계산해야 된다는 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겠죠. 그죠? 근데 sumif 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 볼게요. 4번. 3번 볼게요. 3번. 비고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인 장학금의 합계를 구할 때 이 sumProduct is number 또 find라는 함수 요거 이용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sumProduct is number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화면을 약간 스크롤을 해서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sumProduct is number find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맨 안쪽에 있는 find 함수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find 함수부터 한번 써볼게요. find, F-I-N-D 갈로 열고 find 찾겠습니다. 자, 뭘 찾을 거냐면, 자, 우수라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우수. 그죠? 글자를 찾을 거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자, 그리고 갈로 닫고, 자, find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찾을
단어를 앞에 따옴표 붙여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어디서 찾을 거냐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엔터 치면 뭐가 나올까요? 엔터 쳐볼게요. 엔터. 1이 나오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find 함수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find 함수 의미는, 자, 우수라는 단어를 어디서? 이 H5 셀에서 여기서 찾아라. 그럼 이 우수라는 단어가 H5 셀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를 찾아주는 게 find 함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수라는 글자가 이게 몇 번째 위치에 있어요? 첫 번째 위치에 있잖아. 우자가 첫 번째고 숫자가 두 번째잖아요. 문제 이해되세요? 자, 요거 잘 이해 안 되면 제가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엔터. 자, 여기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는 나머지 우리 확인하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수가 어디 있냐? 우수 어디? 이렇게 써볼게요. 좀 웃기게. 우수가 어디 있냐? 라고 하니까 자,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1이 나왔죠.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우수는 요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라는 얘기고 여기는 value가 나왔죠. 우수 없는 거야. 우수라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는 2가 나왔죠. 2가 나오고 뭐야? 우수라는 글자는 뭐야? 첫 번째는 최자고 우수는 두 번째 글자부터 우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2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find 함수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ind 함수의 수식을 클릭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find 함수가 하는 일은 자, 우수라는 글자가 몇 번째 위치부터 나옵니까? 이 H5셀에서.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위치부터 나옵니다. 이 값은 1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최우수기 때문에 두 번째 위치에 나옵니다. 해서 2가 나오는 거예요. find 함수 의미 파악했습니다. 자, 좋아요. 자, find 함수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좋아요. 이번에는 자, 최우수가 어딨니? 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최우수. 자, 무슨 말이냐면 find, F-I-N-D, find, 다운표 열고 자, find 다음에 다운표 열고 최우수, 다운표 닫고 어디서? 여기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치니까 여기는 최우수가 없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밸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죠? value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는 최우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쵸? 최우수라는 단어가 없죠. 그럼 최우수라는 단어가 있는 위치에 보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검색할 때 최우수가 몇 번째부터 나오니 했을 때 최우수라는 글자를 적었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find 함수에 대한 의미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is number. 자, is number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뭐겠어요? is number. 숫자니? 너 숫자니?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is number 해볼게요. is number 가로 열고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아래쪽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s number is number 가로 열고 자, 얘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true 이렇게 나옵니다. true가 뭡니까? 진실, 참값.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뭘 클릭했어? 얘를 클릭했잖아요. 얘 숫자니? 라고 묻는 거잖아요. 얘 숫자 맞죠? 맞으니까 맞습니다 하고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까만색 십자가에서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여기는 false가 나오죠. 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얘도 true가 나오죠? 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is number 의미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자, 우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 우수에 대한 그 얘기가 숫자냐, 뭐, 이렇게 그 value냐,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최우수에 대한 것을 is number로 한번 써볼게요. is number 가로 열고, 얘를 클릭합니다.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올까요? 그쵸. 숫자가 아니니까 false라고 나오겠죠. 엔터, false 나왔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보면, 자, 어때요? 자, 얘네 두 개만 true로 나오죠. 자, 얘네 두 개만 숫자니까. 자, 그러면 is number가 뭘 하는 함수인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숫자냐, 글자냐를 판단을 했어요. 숫자면 true 값을 만들어주고, 글자면 false 값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자, sum product를 한번 써볼게요. 합.
곱. 썸 프로덕트는 곱이죠. 그러니까 합한 거에 대한 곱입니다. 자, 곱을 한번 해볼게요. 뭘 곱할 거냐면 는 하고 얘 곱하기 얘를 할 거예요. 얘 곱하기 얘. true와 false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true와 false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선생님, 문자와 문자를 곱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이진수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러니까 true에 대한 의미를 컴퓨터는 1이라는 값으로 생각을 해요. false라는 의미는 컴퓨터에서는 0이라는 값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true와 false를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0이 되기 때문에 0이 나와버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false와 false를 곱하면 false는 0이고 false도 얘도 0이기 때문에 0하고 0하고 곱하면 얘는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true와 true를 곱하면 1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죠? true와 true를 곱하면 그쵸? 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true와 false를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1이 나올 거냐 0이 나올 거냐를 판단하기 위한 식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 자, 0이 나오죠. 자, 까만 십자 만들어서 밑으로 드래그 하니까 어때요? 1 아니면 0이 나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1, 1일 때만 1이 나오는 거. 결국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그죠? 뭘 찾을 수 있냐면, 최우수에 대한 결과값, 최우수에 대한 결과값만 뽑아내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방금 우리가 find 먼저 설명드렸고 is number 설명드렸고 sum product 설명드렸잖아요. 이 세 개의 함수를 묶어서 한 번에 한번 써보죠. 한 번에. 그쵸? 그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한 번에 쓰기 위해서 자, 예제는 일단은 그대로 놔둘게요. 놔두고 다시 화면을 좌측으로 와서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의 답을 얻겠는데 우선 맨 바깥쪽에 이제 sum product를 써야 되니까 sum product라고 쓰고 그 다음에 is number, is number 갈로 열고 그 다음에 find 자,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죠? 뭘 찾냐면 우수를 찾아라. 우수를 찾아라. 이렇게. 자, 우수를 찾아라. 어디서 찾느냐? 어디서 찾느냐? 얘들 중에서 찾는 거야. 얘들 전체 중에서. 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쟤네들 전체 중에서 우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수를 찾게 되면 그 우수 안에는 그러니까 우수도 있고 최우수도 있는 거야. 근데 find 함수를 쓰게 되면 우수일 경우는 1이 나오고 최우수일 경우는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갈로를 닫았어요. 닫고 난 다음에 우수와 최우수를 동시에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뽑아낼 필요는 없어요. 최우수라는 글자 안에도 우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find 함수로 우수만 찾아내는 거야. 그럼 우수만 찾아내게 되면 최우수인 경우에도 2라는 값이 나오지만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수인 경우에도 1이라는 값이 나오지만 숫자잖아요. 둘 다 true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true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1만 해주면 돼. 여기서 지금 곱하기 1을 하는 것은 find 값에서 곱하기 1을 했다는 것은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갈로를 닫고 is number find 우수. 자, 그리고 곱하기 1을 이 갈로 뒷부분에다가 곱하기 1을 적어주는데 find 함수의 갈로가 먼저 닫혀야 되겠죠. 그리고 is number의 갈로가 닫혀주면서 숫자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is number가 끝난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주게 되면 우수와 최우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곱하기 1 다음에 콤마를 찍고 난 다음에 계산할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332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수동 계산했을 때 332만 원이 나온 것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um product is number find 그리고 우수에 대한 부분과 최우수에 대한 부분을 공통으로 뽑아낸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다른 풀이 시간에 만약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우수나 최우수나 우수 같은 경우에는 최우수 안에 우수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이 안에다가 수식 자체 곱하기 1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데이터가 이렇게 포함된 글자가 없다. 예를 들어 여기가 사랑, 우정, 진실 뭐 이렇게만 나와 있다. 이 중에서 사랑과 우정에 관련된 합계만 구하라. 그럴 경우에는 find를 두 번 써야 돼요. 그러니까
is number find, 그 다음에 is number find, 그러니까 is number find에 사랑 넣어주고 is number find에 우정 넣어주고 이렇게 두 번 써서 전체를 썸 프로덕트로 묶어줘서 곱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나중에 기출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썸 프로덕트 is number find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을 위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자, 이 수식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수식을 어떻게 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원래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얘가 비어져 있겠죠. 이렇게. 그죠? 빈칸입니다. 그럼 얘를 클릭한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거 전체를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C 한번, 그죠? 컨트롤 C 한번. 그리고 아무 때나 클릭해버리면 이거 다 사라집니다. 아무 때나 클릭하지 말고 반드시 키보드에 ESC 키, Escape 키, ESC 키를 눌러서 블록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붙여놓을 자리에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V 하면 수식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그냥 엔터 치면 답이 나와버려요. 보세요. 엔터. 그죠? 답이 나와버리죠. 우리는 수식을 인쇄했을 때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다시 들어가서 맨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를 하나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작은 따옴표를 하나를 붙여준다는 것은 얘를 텍스트로 그대로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산의 결과를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엔터를 치니까 자, 수식 자체가 그대로 보이죠. 그쵸? 자, 요 작업까지 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번째 함수는 학번이 5로 끝나는 사무자동화의 합계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학번이 5로 끝나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꼼수로 함수를 모르겠어. 그럼 수동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그럼 학번이 5로 끝나는 거 찾아보세요. 5로 끝나는 게 얘. 정약용, 이성계, 이순신, 그 다음에 없네요. 이 세 명이네요. 그죠? 학번이 5로 끝나는 친구는. 자, 이 세 명의 사무자동화의 합계입니다. 이 세 명의 사무자동화의 합계니까 사무자동화는 이 세 명 중 사무자동화는 얘밖에 없네요. 그쵸? 이거에 대한 뭐 합계니까 얘는 그대로 얘만 오면 되네요. 얘도 그대로 얘만 오면 돼요. 얘도 그대로 얘만 오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학번이 5로 끝나는 사무자동화의 합계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합계 자체가 얘네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기다가 타이핑해서 이 답을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야. 인쇄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쵸? 자, 그런데 함수 쓰는 방법은 우리가 뒷섬 함수를 이용해서 이거는 배열, 그 조건이 있는 배열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뒷섬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자, 뒷섬 DSUM 갈로 열고, 자, 첫 번째는 그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뒷섬 함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답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성적 필드가 나와야 되죠. 그럼 성적 필드의 제목인 이 성적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컴마 찍고 난 다음에 조건의 범위인 얘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 조건의 범위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적어 주셔야 돼요. 적는 거는 이따 설명을 드리고, 뒷섬 함수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치니까 37만 원이라는 답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역시 드래그하면 나머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나머지 답이 맞습니까? 보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아, 달러를 또 안 붙여줘서 그래요. 그쵸? 자, 달러를 어디서 붙이는지 한번 볼게요. 얘를 클릭해서 보면 그러니까 전체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의 잡은 이 파란색 범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옆으로 갈 때 변해야 됩니까?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하면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얘 전체는 모두 다 달러를 다 붙여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이 두 번째 클릭한 것은 이 성적이라는 얘를 클릭한 거잖아.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들어갈 때 얘는 근로로 바뀌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달러를 붙이면 된다, 안 된다? 달러를 붙이면 안 된다. 얘는 달러를 안 붙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보라색 얘는 뭐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조건의 범위죠. 이 조건의 범위는 얘를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나 여기나 이 조건의 범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역시나 바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달러를 다 붙여줘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결국 자, 달러의 의미는 앞에 전체의 범위, 자, 전체의 범위 얘네들은 F4번 키 눌러서 달러를 다 붙이고, 얘는 지금 달러가 아닙니다. 얘는 달러를 안 붙이고, G23부터 H24는 조건의 범위니까 얘도 F4번 눌러서 달러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엔터 치니까 37만 원이 똑같이 나왔어요. 자,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12만원, 49만원 제대로 나온 게 보이시죠? 자, 뒷섬 함수를 쓰는 방법은 자 이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뒷섬 함수를 썼었죠. 자, 위에서 바로 볼게요. 뒷섬은 첫 번째 콤마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뭐야? 데이터 전체의 범위. 메모하세요. 데이터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고, 자, 두 번째 얘는 뭐예요? 그쵸? 필드. 계산할 필드. 세 번째는 뭡니까? 얘는 조건의 범위. 조건 범위. 그럼 이 조건 범위인데 이 조건 어떻게 돼요?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학번이 5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학번이 총 몇 자리야? 학번이 총 4자리죠? 4자리 중에서 맨 마지막 글자가 5여야 되니까 맨 앞쪽에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의미가 우리가 와일드카드로 물음표를 씁니다. 그래서 물음표 하나, 둘, 셋 쓰고 전체 자릿수가 4자리니까 네 번째 자리에다가 5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학번이 5인 경우의 조건과 그 다음에 전공이 사무자동화인 조건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고 이 전체를 블럭 지정하게 되면 이게 조건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쇄와 상관없이 만약에 인쇄 특강에서, 그러니까 엑셀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만 인쇄할 거기 때문에 이 조건은 인쇄를 안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이 조건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급 함수를 한 4가지 정도 사실 다뤄봤는데 지금 뭐 당장 뭐 100% 다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또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이 함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 적응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친다는 거 메시지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학금 현황을 통해서 4가지 함수를 살펴봤고요. 자, 정답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했던 정답과 여러분들이 했던 작업과 또 여기 있는 정답 파일과 맞는지도 반복 연습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엑셀의 고급 함수는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가 액세스 함수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예제 문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물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액세스 단계별 학습을 아직 듣지 않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액세스 단계별을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바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함수 특강의 이 두 번째 이 시간은 액세스의 단계별 학습을 다 듣고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함수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 건데 액세스에서 함수는 이 쿼리 부분과 그리고 보고서 부분에서만 다룹니다. 그래서 쿼리 부분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쿼리 부분부터 열게 되면 요 디자인 보기 단추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요 포인트 점수,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예제에서는 포인트 점수 부분에 보면 if 함수 쓴 게 보입니다. if 함수. 자, 요거 잠시 확인을 해보면 엑셀에서 배웠던 if 함수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엑셀 같은 경우에 우리가 if 함수를 또 어떻게 썼습니까? 는하고 if 만약에 이 조건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용 일수라는 게 만약에 A1 셀에 있다면 A1 셀에 있는 게 크거나 같다 얼마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105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if 두 번 들어가서 그 다음에 또다시 A1 셀에 있는 게 크거나 같으면 얼마 10 그러면 50으로 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10으로 하라. 그러니까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를 두 번 닫아준다. 이게 엑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 이게 뭡니까 이게 조건이죠, 조건. 자, 조건 하나 적어주고 이 조건에 대한 참값을 적어주고 이 전체가 거짓값이지만 이 전체 안에서 또다시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고 이 조건에 대한 참값 아니면 거짓값 이렇게 엑셀에서 if를 썼었어요. 근데 액세스는 그 엑셀하고 좀 다르게 if 함수의 if가 아니라 IIF입니다. 그죠? 그리고 필드명을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1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셀이 없으니까 액세스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제가 적어보면 if, IIF 만약에 뭐가 이용일수가 그렇죠? 이렇게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얼마 2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if 들어갈 때 IIF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거 같으면 중간에 100이 와야 되겠죠? 100이 오고, 콤마 찍고, 또다시 IIF 들어가서, 이번에는 또 이용일수가, 그죠? 이용일수가 크거나 같다, 이번에 얼마? 10, 그죠?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콤마 찍고 얼마? 50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전부 다 30으로 하라. if 두 번 썼으니까 갈로 두 번 닫아주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셀 주소 대신에 필드명을 써야 된다는 거와 if 대신에 IIF 써야 된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XS에서도 이 if 함수를 쓰고 있다는 걸 지금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고서로 가겠습니다. 자, 보고서에 가서 보고서 디자인 보기를 보면 자, 이 보고서 부분도 역시나 단계별 학습을 듣고 오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 sum이라는 함수 보이시죠? sum. 그 다음에 avg 함수 보였을 겁니다. avg. 자, 여기서 사용요금에 대한 sum을 구하라. 사용요금에 대한 avg를 구하라. 이렇게 수식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물을 보게 되면 자, 결과물 한번 보죠. 자, 결과물을 보기 단추 눌러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요 sum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게 이 전체에 대한 합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avg 함수를 썼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에 대한 평균이 나온 거예요. 평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합계고 그쵸? 합계고 얘는 평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여러분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뭐였어요? average였잖아. 근데 XS에서는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뭐다? avg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그러니까 XS에서 average 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죠? sum은 똑같아요. 합계는 sum이고 평균은 XS에서 avg고요. 그 다음에 XS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 중에서는 sum과 avg,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나올 수 있는 함수는 sum과 avg 외에 count라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count는 뭡니까? 개수를 구하는 거죠. 개수. 자,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XS에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가 avg 대신에 제가 count로 바꿔볼게요. count 엔터 카운트로 이 부분만 바꿨습니다. 자, 보기 단추 눌러서 확인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아까는 전체에 대한 평균이 나왔지만 지금 뭐가 나와요? 13이라는 글자만 나왔죠. 그러니까 전체의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13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XS에서는 아래쪽에 바닥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가 sum 그리고 avg 평균 그리고 count 개수 이 세 가지 외에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는 XS 시간에 XS 실전 모의고사 시간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공부했습니까?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사실 뭐 달러의 의미와 그리고 고급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XS의 함수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고요. 키보드 사용법, 그죠? 키보드에 숫자 패드를 최대한 빨리 입력하는 방법까지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제는요, 사실 우리가 이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화면상에도 이렇게 보이지만, 뭐, 달러의 의미, 뭐, 고급 함수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오프라인 학원의 현장 강의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 옆에 등 뒤에서 붙어서 뭐 잘못하는 거 이렇게 다 봐드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지만, 인강이다 보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 모니터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면의 내용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들어가서는 이제 아쉽지만 제 얼굴을 못 보게 될 겁니다. 제 얼굴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화면만, 엑셀 화면과 XS 화면과 파워포인트 화면만 띄워놓고 저의 이 열정적인 목소리와 화면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전 모의고사를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에게 학습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함수 특강을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친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까지 열심히 친해지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셔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그때그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쌤이었습니다.